안녕하세요. 수면 시사 시간입니다. 수능 면접 논술 필수 시사 상식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뤄볼 시간입니다. 자, 국방의 의무, 여성 징병제가 오늘의 주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이 상충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성징병제라 하면 사실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이 군 가산점 외에도 이제 이대남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성징병제입니다. 여성 징병제. 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군대 가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인, 그리고 이번에 대선 출마까지 한 박영진 의원께서 남녀평등 복무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병제 도입과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병제랑 남녀평등 복무제가 왜 결합되죠? 네, 이제 그거는 이따가 저희가 그 음. 해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도 29만 명이나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이슈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 전에 또 2011년에 20대 남성, 그 당시에 2대남이죠. 이제 20대 남성이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왜 남자만 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를 통해서 또 잠깐 이 이슈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이원 법률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헌법 소원이죠. 그렇습니다. 헌법 소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사자가 한 거라서 헌법 소원한 거죠. 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헌법에 이제 합치한다라고 해서 이제 남성만 복무할 의무가 있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0대 남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제 문제법은 이 병역법인데,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이 모든 국민에 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 국민의 일부만 이제 이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체적 능력이 이제 남성에게 이제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은 이제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바로 이제 해외 사례를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거죠. 노르웨이. 네,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호쌤이 말씀해주신 노르웨이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해외 사례를 제가 좀 깊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 사회적 진통이 있었죠. 네. 네. 일단 뭐 이거 가지고 남성들만 군대 가야 된다? 아니 여성들도 사회적 의무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번 다투다가 네. 이제 법률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 몇 년간 이제 사회적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북유럽 이 노르웨이 국가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또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관이 오히려 여성이 가야 진정한 성평등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국방력 강화 이제 근거와 함께 이제 찬성 입장이 있었고, 그렇죠. 일단 네. 찬성적 입장에서는 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나누는 것. 의무에 대한 평등도 평등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네, 권리의 평등뿐만 아니라 의무의 평등. 그게 진정한 성평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 강화의 요지는 이제 효율성 측면인데, 여성들이 갖고 있는 능력, 네. 그것도 이제 국방력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또 여성 중에서도 되게 또 우수한 능력을 여성들이 있죠. 영입해야 돼. 네. 이제 반대 논리가 더 재밌어요. 음. 반대 논리는 애 낳아야 되는데 네. 육아, 출산과 육아를 하면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크고, 그만큼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뺏기는데 그렇죠. 병력 의무까지 다 해야 된다면 그건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인력 낭비 아니냐?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의무가 과도하다. 노르웨이에서는 되게 그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유럽에서 되게 성평등이 많이 실현돼 있다라고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병역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과 맞서서 뜨겁게 논쟁이 있다가 이제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부터 여성들이 입영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건 노르웨이 사례고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않아요? 네, 좀 간극이 큽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기호 쌤이 맨 처음에 질문해주셨던 이제 모병제와의 연관성도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노르웨이의 징병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징병제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되게 까다로운 입영 절차.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죠. 남성의 경우. 네. 그 병역 검사 자체가 아주 웃기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 시력 검사잖아요. 이게 노르웨이 같은 경우 안경 쓰면 못 가잖아요, 군대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숫자 뭐 3, 그다음에 C 이렇게 찍어요. 2.0, 1.5 찍죠. 그럼 맞추잖아요. 그럼 이제 눈 바꾸라고 해서 다른 눈 하는데 다른 눈 그대로 찍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1.5, 1.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이가 없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가 경우는 이제 그렇다는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냥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왼쪽 눈에 시력이 거의 없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대 가기가 되게 편한 거죠.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는. 그렇죠. 무조건 가야죠. 그리고 이제 총만 거꾸로 안 달면 되는 정도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선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우수한 인력을 뽑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또 사실상 모병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가 최근에 있어서 또 합법으로 이제 이렇게 최근에 되는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이게 종교적인 양심상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에 따른 기호쌤? 네. 그건 스포입니다.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 또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스포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 노르웨이에서는 충분히 난 양심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 병역을 거부하는 게 상당히 일상화돼 있다는 것이죠. 그 절차도 간소화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급도 많이 주나요, 노르웨이는?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네. 상당한 혜택을 이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직장 선호도로서 군대가 엄청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요새 최근에 또 우리나라 군대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 밥 사건이 있었죠? 네. 급식 사건?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코로나 이제 사전적인 이 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해져 있는 예산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급식이 지급이 됐었고 또 하나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망 사건은 자살 사건이 있었네요. 네, 공군 여성 차별이 심한 거죠. 성폭력 사태, 직장 내. 네. 이건 이제 군대 문화가 이제 남성 위주의 위계적이고.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그 조직 내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던 것까지 이제 드러나서 좀 사회적으로 충격을 많이 안겨줬는데 근데 그 노르웨이는 우리하고 다른 게 같은 그 숙소를 같이 남녀가 같이 사용하죠. 내무반이 심지어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똑같은 징병제지만 엄청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네. 상황과 노르웨이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이게 뭐 병역 문화 개선,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이런 좀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사회적 분위기, 양태 법칙이죠. 네. 이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강 오륜, 그러면 노르웨이는 얀태 법칙. 네. 그죠? 얀태 법칙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네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보통 사람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성장, 자유주의적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세를 요구하다 보니 이런 게 가능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네, 평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제 적극적 수용이 가능했던 이런 문화적 기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호생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논술 문제의 단골 주제죠. 그 공동체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네. 개인주의 이 두 시각에 봐서도 사실 이 군대 문화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 사상이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겁니다. 뭐 또 더욱더 이런 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 키울 때 네가 똑똑해, 네가 세상에 최고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만들죠. 게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애가 한둘이고 독자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자식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쪽은 또 보통 사람의 법칙 이런 걸 주장하는 거 보면 사회적 분야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보통 이런 여성징병제라고 딱 하면 이 주제의 이름에도 여성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젠더 갈등이죠? 네, 그래서 흔히 이거를 이제 성대결, 성대결. 네, 그래서 젠더 갈등이 뭐 시발점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여겨지지만 하지만 정말 그런가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젠더 갈등이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 어떤 젠더 간의 갈등도 녹아 있겠지만, 근데 요즘 뭐 그것 때문에 아주 뭐 어떤 이준석 네,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이 이제 비교적 그 정치권에서 어린 남성이 이제 당 대표가 된 거는 되게 한국 정치에서 이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기는 하죠. 네, 뭐 젠더 문제 가지고 토론을 아주 다뤘던. 네, 그걸로 많이 이제 부각이 된 근데 이게 측면도 이제 있는데, 이게 젠더 갈등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이제 젠더 간의 시각 차이보다 사실 세대에서 이 시각 차이가 이견이 훨씬 더 크게 두드러진다는 그래요? 겁니다. 세대 간 차이가 더 크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에 얼마나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80%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53%의 절반이 넘는 20대 여성들이 절반이나 그렇게 찬성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여성도 군대에 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이제 여성들도 절반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근데 보면 네. 50대 같은 경우에는 59.7%인데 네. 그 나이가 점점 어릴수록 높아지네요. 그래서 20대 가면 80%까지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이대남 같은 경우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되게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이제 50대 남성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중장년층은 네, 그런 중장년층은 생각이 좀 줄어든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세대 간 이견이 이제 요 그림 3번에서 더 부각이 되는데요. 바로 남성의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이 부정적인 명제를 딱 주어졌을 때 군대는 시간 낭비다. 그렇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은 많이 하죠. 네. 시간 낭비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일단. 근데 이런 부정적 인식이 이렇게 나이가 든 남성일 경우에는 확연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왜 떨어지냐면 군대 가서 많은 걸 배운다. 네.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눈치가 생긴다. 네. 네. 뭐 그리고, 사회생활을 배운다. 저기 밑에 새로운 신입사원들 보면 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공간을 했구만 이런 말들 네. 많이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든 남성일수록 이제 군대의 부정적인 경향 이슈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반면에 이제 젊은 남성일수록 이제 본인의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군대의 부정적인 측면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여성 징병제 이슈가 뭐 이 논술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이런 문제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성대결 그 젠더의 문제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그래서 원인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현상이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데 네. 그럼 이거는 자료 해석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료 해석했을 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선입견에서 푼다면 남녀 갈등 문제로 볼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는 세대 간의 입장 차이로 해석해내는 게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해온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해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요거를 조금만 손을 보고 하면은 학생들이 충분히 주의 깊게 봐야만 명확한 독해가 가능한 문제를 낼 수도 충분히 있겠죠. 뭐 이건 예상 문제로 좀 교수들은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것도 뭐가 있나요? 아까 잠깐 스포를 해주신 네, 양심적 병역 거부, 그 병역 거부 문제를 통해서 이제 국방의 의무 그리고
평등권이 상충하는 이슈에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사 이슈가 혹시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